그럼 두 분과 함께 오늘 장 특징주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이에요. 이수화학입니다. 방송을 하면서 맨날 저 혼자 방송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적극적으로 나와주세요. 이수화학,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성장성 주목받을 수 있을까요? OX로 두 분의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항상 두 분의 의견이 일치가 됐었는데 오늘은 좀 다르게 시작합니다. 둘 다 들어볼게요. 먼저 이정복 대표님은 왜 O인가요? 지금 사실 2차 전지 섹터 주도주거든요. 지금 이쪽 관련된 섹터들이 워낙에 강하고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라가는 이유가 좀 명백한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거래량이 터진 게 고점의 징후보다는 그래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성장성이 또 주목이 되고 있는데 관련주들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주력 제품 실적 나오고 있죠. 영업이익 40% 정도 증가가 됐고 또 외형학자하고 내실 강화 이 두 가지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합작법인 실적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하반기에 추가적인 실적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전해질 원료, 수소, 운반체, 스마트폰 결국 이게 전부 다 친환경 사업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관련주들 중에 뭐 삼성 SDI하고 협력도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 시장은 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달리고 있는 이 순간 그리고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리고 있는 순간 여기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반면 차영철사님은 X를 주셨는데 뭐 다른 이유는 없이 가격 때문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좀 불안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사용하면 2차 전지 부분에 있어 지금 전기차 부분에 있어 전고체 배터리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들을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데요. 전고체 배터리가 과연 2차 전지에서 쓰이고 있는 쓰임새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신다라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아직까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어떤 뭐 저항감이랄까요? 저들이 좀 불명확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 같은 경우도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2030년에 10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까지 2차 전지가 개화되는 시기에 있어서 차기작이 다음에 나온다? 그래서 이건 좀 너무 빠른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전고체 배터리라는 사용처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불안한 감들을 보게 된다라면 너무 그러니까 이수화학이 갖고 있는 어떤 화학적인 능력 이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전고체 배터리에 기대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보다도 전고체 배터리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X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쿠키런으로 잘 달리고 있는 뎁시스터즈. 쿠키런 킹덤 중국 진출도 성공할 수 있을지 주가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요? OX로 여쭤볼게요. 이정복 대표님은 더 들고 간다. 차윤수 수장님은 팔고 간다인데 팔고 가는 이유 들어볼게요. 중국에서도 과자가 뛸까요? 뛰면 뛰죠. 예, 근데 이게 그 원래 쿠키런이 개발된 게 이제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뭐 원래 포커스가 이제 일본에 맞춰졌었던 부분입니다. 아기자기하고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 정연 아나운서 같이 이렇게 조금 이쁘고 좀 깜찍한 부분들 뭐 이러한 부분들에 이제 맞춰진 건데 이게 이제 중국 시장은 좀 변수라는 거죠. 더군다나 중국에서 이제 쿠키런이 주로 하는 것들이 청소년 대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주일에 1시간밖에 못 해요. 제한이 있어서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본 시장과 중국 시장은 다르다. 물론 현재 지금 뭐 이런 쿠키런과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조금 맞는 게 있고 중국에 좀 맞는 게 있죠. 중국은 이제 서사 드라마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미국까지도 진출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 어차피 시장을 넓혀가고 파일을 키워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성공 이꼬르 중국의 성공으로 본다라는 것은 다소 조심스럽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강력한 규제를 다양한 부분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쿠키런에 대한 중국 시장 진출, 물론 대부 시스템즈가 지금 오르지 않았다라면 오히려 좀 매력적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미 대부 시스템즈가 한 차례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추격 매수는 좀 조심스러울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 시스터즈 중국에서 중국 시장에서 게임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걸린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오늘도 제가 채팅방을 쭉 훑어봤을 때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게임주들의 매도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데브시스터즈, 뭐 위메이드처럼 바짝바짝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대형주들이 많이 힘들고 여전히 매도 중이거든요. 언제쯤 살아날까요? 일단 뭐 게임주 전반적으로 리포트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내년에 성장할 수 있는 그 성장폭 자체가 가장 높은 섹터가 사실 게임주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게 이야기한 상황에서 순환매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방금 전에 제가 이 데브시스터즈 5라고 한 이유는 사실 이 대본을 받았을 때는 5%, 6% 움직이고 있었던 상황에서 네. 추가적으로 급등을 해서 이거를 뭐 매수해라.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면 여기서 뭐 팔아라 이런 얘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라인을 잡는 게 맞다. 목표가를 올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게임주 사실 뭐 제일 힘든 게 NC소프트였잖아요. NC소프트 참 어떻게 본다면 지금 다 같이 공격받고 있는 게 뭐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NC소프트 대표적이죠. 근데 이 게임주 중에 NC소프트만 유독 좀 많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면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 1위를 뺏긴 게 조금 일단은 카카오 게임즈에 뺏긴 게 좀 크다고 보여지지만 지금 현재 2, 3, 4등은 항상 NC소프트 게임이 이제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NC소프트가 살아나는 이 부분이 되려면 이제 하반기에 리니지 W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정말 야심작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많이 빠진 게임주에 대해서 지금 뭐 과매도 상황에서 우리가 급하게 막 이 종목들을 다 정리하고 이런 타이밍은 좀 지나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게임주가 사실 지금 현재 작년부터 올해 주도주를 하고 있는 이유가 실적이 그만큼 좋아지는 게임 뭐 사실 언택트 시대라고 말씀드리겠죠. 근데 많이 오른 게임주에 대해서는 항상 잘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다 말씀드리겠고 많이 빠진 게임주에 대해서는 향후 신작 모멘텀에 대해서 보시는 게 맞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 들어볼게요. 이번엔 TSI입니다. 미국 2차 전지 투자 확대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 오늘 저희가 앞서 상황실에서는 CIS를 또 다뤄봤는데 두 분의 의견 체크해 보도록 하죠. TSI 오늘은 마지막까지 세 종목 모두 다 TSI 의견이. X인데 5로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역시 네. 두 분의 의견이 일치되는 순간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TSI 그럼 저희가 네. X로 바꿔드릴게요. 네. 소장님의 의견은요? 예, 일단은 뭐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은 좀 좋을 수 있습니다만 장비주들은 뭐 그렇게 특별하게 되는 부분들은 좀 아닐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TSI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이제 진출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상대방이라든지 금액들이 발표돼 있지 않다라는 거죠. 글쎄요, 왜 그럴까요?라는 좀 저는 저만의 삐딱한 또 의구심을 또 갖게 될 수 하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글쎄요, 뭐 일단 이런 것들이 장비가 매출이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볼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지금 같이 오늘 같이 거의 뭐 16% 정도 올라가다가 3%대까지 조정을 받는다라면 일단은 조금 상황을 좀 보고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TSI에 대한 의견도 간단하게는요. 네, 저도 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통 이렇게 거래가 터지는 종목이 추가적으로 윗꼬리가 달렸을 때는 한 3일 정도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시발점이 될지 털고 나가는 건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TSI 믹싱, 코팅, 아변, 슬리트 이쪽으로 이제 순으로 진행이 되는 기업인데 여기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전고체 배터리 쪽이거든요. CIS 쪽인데 아무래도 이 종목 자체가 파트너십이 굉장히 공고하다 보니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미국에서도 이제 2차 전지 투자 본격적으로 되는데 여기가 거래량이 오늘 좀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잘 보고 계시다가 요 1,800원 라인이 깨지 않고 위로 치고 올라가면 이거는 매물대 소화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내려가게 된다면 이번에 고점에서 막히는 거기 때문에 잘 보고 계시다가 제가 X라고 드리긴 했지만 이것은 2, 3일 정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개의 특징주 다뤄봤고요. 시장이 선택한 종목 말고 두 분이 선택한 종목은 무엇인지 오늘 마감하기 전에 사보도록 할게요. 마감에 산다 종목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주주와의 동반 성장 그리고 이용하고 싶다. 무엇을 이용하고 싶은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안 돼요? 정연 아나운서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요? 예. 너무 많아서 뭐가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정연 아나운서 마음속에는 먹고 싶은 거, 네. 하지만 여행 가고 싶은 거. 그렇죠. 네. 여행하고 싶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주주와의 동반 성장은요? 여기는 어쨌든 뭐 한라올리스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 우선주 소각했거든요. 아무래도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피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감에 산다 종목도 공개해 보도록 하죠.
한라홀딩스 대한항공이고요. 이정목 대표님은 뭐 삼성 엔지니어링, 동양 EMP 지금 많은 분들이 좋았어요, 적중했어요라고 올려주셨는데 한라홀딩스 이번에는 이 종목입니까? 여기도 우리가 지금 크게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우리 제가 이 시간에 마감해서 한다는 것은 그래도 당장 좀 뭔가 추가적인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실적이 그만큼 뒷받침되고 당분간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 그중에 저평가로 굉장히 심한 종목이죠. 여기 향후 당기순이익 40% 이내에 자사주 매각, 소각, 배당 강조한 기업이에요. 한라홀딩스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지난달부터 뭐 EV 헬스케어, ESG 인수대상 기업 검토 중이고 연말 배당 기대감도 있고 한 3.6% 정도. 사실 2차 전지 분리막 제조 기업인데 2차 전지 쪽 최근에 강한 섹터 뭐 PNT부터 해서 뭐 최근에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정말 너무 많거든요.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그렇다면 투자 규모가 1,000억 정도 분리막 쪽에 자회사 위코에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한라홀딩스가. 그래서 24년 양산 목표로 삼성 SDI와 함께 유럽에서 생산하는 거점을 준비하고 있는 호재가 있는 상황이고, 이번 투자로 그 WCP와 공동 영업박 구축 가는 데 있어서 전략적 협업이 시너지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9월 30일까지 9월 13일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3가지 방안 발표한 게 자사주 102만 주 소각, 그리고 한라홀딩스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전환 우선주 1,017만 주 중에 82만 주 취득 후 소각, 그리고 이제 앞으로 향후 당기순이익이 40% 이내에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 그래서 아무래도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주주 가치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쓰는 기업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한라홀딩스가 워낙에 저평가로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이번에 올라갈 이유가 좀 붙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라홀딩스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세요? 이 종목은 네. 만약에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한 6만 5천 원에서 한 7만 원 사이 여기를 1차 목표가를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물론 거기에 바로 돌파 안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보시면 어제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수급이 그래도 들어오는 기업인데 연속적으로 오늘 오른다는 것은 앞으로 주도주를 역할을 하겠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 차트를 보시면은 위로 쭉 뻗어가는 거래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넓게 보면 예전에 20만 원에서 2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주목을 받는 거래량이 나오는 기업이니까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땐 조금 오르지 않았나 싶지만 그래도 이런 주 차트로 윗꼬리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다면 충분히 그래도 좀 달릴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라홀딩스였고요. 목표 주가 7만 원, 순저가 5만 1,000원입니다. 이번에는 차윤 수장님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아셨는지 대한항공을 이용하고 싶다면서 예, 꼽아오셨어요. 대한항공을 이제 이용하실 날이 곧 올 겁니다. 예, 곧 오는데 네.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 뭐 위드 코로나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뭐 부연 설명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8월 달에 국제선 탑승률이 무려 54% 늘어난 거 아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주 노선, 특히 대한항공에서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우는 미주 노선,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 쪽에 지금 현재 대학들이 9월부터 다 대면 수업이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유학생들이 다 대거 넘어갔고요. 더군다나 지금 뭐 화이자를 맞으신 분들 같은 경우 미국에서도 격리 면제, 그다음에 우리나라 돌아와서도 면제이기 때문에 여행도 가능합니다. 물론 여행 가시는 것보다는 비즈니스 수요라든지 유학생들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8월 달에 탑승률이 무려 54%가 늘어났습니다. 정연 아나운서 몰래 여행 가시는 분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렇게 많다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보면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라고 증권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2분기도 현재 실적이 흑자로 굉장히 높은 실적들을 나타내고 있는 화물 분야 더불어서 여객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게 된다라면 이러한 수요에 대한 그 증가세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뭐 변동성을 약간 좀 주고 있습니다. 한 3% 정도 변동성을 주고는 있습니다만 고점에 그러니까 단기 고점에서 변동성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리지 않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시세가 따라오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면 추가 상승 에너지를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3분기 실적 기대하면서 정말 대한항공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항공을 오늘의 마감에 산다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한라홀딩스, 대한항공 둘 다 기대가 되고요. 이제 오늘 장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게요. 종례 시간입니다. 이정목 대표님, 추석 연휴 전에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거든요. 가는 것만 가고. 추석 연휴 이후엔 좀 나아질까요?
네,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짜증나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항상 우리가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고 이 시간에 주목을 할 수 있는 섹터를 제가 설명드리는 게 그래도 지금 이 시장에서는 올라가는 섹터 2차 전지 관련주 또 몇 종목밖에 없어요. 돌아가면서 폭락을 하는 대형주 시장이거든요. 카카오, NC소프트,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오늘은 조선주 이런 식으로 거의 봉변을 당하고 있는 시장이고 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거의 둘 중에 하나가 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번 주, 지난주만큼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 내려가고 올라가는 쪽에 덤비는 시장이었다고 한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종목을 제외하고 나서 좀 많이 오른 종목들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그동안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그동안 오르지를 못했거든요. 하지만 먼저 떨어진 삼성전자는 최근에 조금 바닥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 상황이고 추석 연휴 앞둬서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자꾸 매도를 치다 보니까 올라가지를 못하는 상황인데 항상 주도주가 이런 바닥에서 나온다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고 지수가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국의 이제 소비 경기 불확실성이나 FOMC 경계에 대한 이런 부분들 또 연휴 때 미국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부분들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게 막 떨어지지 않고 막판에 좀 오늘 좀 반등을 해주면서 그나마 좀 기대감을 살려주는 모습들 그래서 주식 포지션 청산 수요도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들어서 당분간 하락 압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다. 그래서 좀 좋은 종목들 안 오른 종목들 기회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석 전까지는 짜증나는 시장이었는데 네. 연휴 이후에는 좀 달라질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성실 납세자님이 추석 끝나고는 좀 가자라고 글 올려주셨는데 저희도 같은 마음이고요. 차영 소장님은 이번 주 어떻게 보셨는지 또 연휴 기간 동안 연휴도 있지만 FOMC 회의도 있고 또 그리고 헝다그룹 이슈도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우리가 더 걱정해야 될 만한 요인들이 많은 건지 기대해도 괜찮은지 다음 주 시장 전망도 들어볼게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특별히 지금 고객 예탁금이 한 5조 정도 줄었어요. 맥시를 찍었을 때가 화요일 날 70조였는데 오늘 확인하니까 65조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추석 자금들이 좀 나갔고 외국인과 기관들도 현재 지금 뚜렷한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긴 연을 앞두고 아무래도 액션 취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불투명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FOMC 회의가 21일, 22일 날 열리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소비 지표가 잘 나왔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지금 이제 9월 달에 구체화 시켜야죠. 문제는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기간입니다. 6개월 내에 끝날 것인가 12개월까지 테이퍼링을 길게 가져갈 것인가 이러한 언급들에 따라서 증시가 변동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니 금리는 내년 하반기지만 테이퍼링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끌고 갈 것이냐에 따라서 증시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정말 이거 또 하나의 변수 아니겠습니까? 중국에 있던 헝다그룹의 문제, 이런 것들 어제 같은 경우 아시아 증시를 폭락시켰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 연휴 기간 동안 우리는 쉬지만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한꺼번에 반영되는 게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액션을 취하기가 좀 불투명한 오늘 특별한 하루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어떻게 된다 예측 불허의 상황이 연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연휴 기간 일단 다 쉬시고요. 수요일 날 하루 정도는 그래도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 한번 다 리뷰해보시고 목요일 날 금요일 전략을 짜셔서 잘 대응하시고 이제부터는 쉼 없이 거침없이 달리고 또 10월 들어가면 또 퐁당퐁당 쉬어요. 월요일 날 또 두 번 또 쉽니다. 정현 아나운서 되게 좋아합니다. 프리랜서인 저는 상당히 안 좋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네. 앞으로도 이런 쉼이 있으면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유, 저도 주식시장 문 안 열면 속상하죠. 좋은 거 아닙니다. 저도 와서 일하고 싶긴 한데 쉴 수 있으면 쉴 때 쉬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번 주에 또 핫했던 게 에너지주였잖아요. 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위드 코로나 소비주들이 좋았는데 연휴 이후에도 이들의 주가 상승은 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에너지 가스 관련주 네. 좀 들어갔고 지금 최근에도 이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지만 덜 오른 섹터들은 또 따라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거고 항상 이게 주도주가 한번 많이 오르고 나면 쉬는 구간이 있어요. 그때 좀 연휴 이후에는 좀 지금 실적 저평가인 기업들도 안 올라간 기업들 많고 대형주들 지금 정말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환매가 좀 나올 때가 됐다. 그리고 또 현재 여전히 아직 그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텍트 관련주 지금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오르지 못한 섹터들 지금 이번 주에 계속 달리고 있는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 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중에 최근에
대주전자재로 이런 종목들 정말 많이 올랐고 에코프로비엠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좀 덜 오른 쪽 이제 탄소 배출 관련주,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기업들 우리가 쉴 때 관심 가져주시고 뭐 P&T 같은 기업들 이런 우리 2차 전지주 중에서는 올라가는 섹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항상 관심을 갖고 양쪽을 다 두고 매매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두 분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든든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